자, 여러분. 오늘 이 해설에서는 진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건축, 물리, 그리고 우리의 음악적 감성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 외관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귀로 듣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 벅찬 감동이 도대체 어떻게 설계되는 건지 그 보이지 않는 소리의 건축학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다들 공연장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오케스트라가 똑같은 교향곡을 연주하는데 어떤 곳에서는 소리가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것처럼 생생하게 나를 감싸 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무대 저 멀리서 혼자 맴도는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지죠.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시각화된 음향 데이터를 통해서 이 미스터리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볼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가지 홀의 형태부터 시작해서 오케스트라 배치, 소리의 시공간적 흐름, 묵직한 저음을 만드는 베이스 요인, 그리고 우리가 소리와 어떻게 친밀감을 형성하고 공간적으로 몰입하게 되는지까지 쭉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음향 건축학의 두 거인을 만나보죠. 두 가지 홀의 형태입니다. 음향학에서는 콘서트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슈박스형인데요. 말 그대로 신발 상자처럼 생겼습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에 바닥은 평평하고 양쪽 벽이 11자로 평행하죠. 베를린 콘체르티 하우스가 딱 이렇습니다. 반면에 포도원형은 이름처럼 포도밭 테라스를 떠올리시면 돼요. 무대가 한가운데 떡하니 있고 객석이 그 무대를 겹겹이 둘러쌉니다. 바닥도 경사져 있고 천장에는 커다란 반사판이 매달려 있죠. 베를린 필하모니가 대표적인데요. 이 완전히 다른 물리적 형태가 어떻게 소리를 가두고 튕겨내는지 이제부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케스트라 배치입니다. 음악이라는 주관적인 예술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했을까요? 사람의 연주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은 진짜 사람 대신 무려 24개의 라우드 스피커를 실제 오케스트라 자리에 쫙 깔았습니다. 그리고 반향이 전혀 없는 무반향실에서 녹음한 순수한 악기 소리를 스피커로 동시에 틀었죠. 이렇게 하면 연주자의 컨디션 같은 변수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재생했을 때 오직 공간의 형태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음향적 차이, 바로 그걸 잡아내기 위한 겁니다. 세 번째 파트, 소리의 시공간적 흐름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이 이미지들 좀 볼까요? 파란색, 보라색으로 잉크처럼 번져 있는 게 바로 음향 에너지입니다. 왼쪽 슈박스형을 보시면 에너지가 양옆으로 넓게 쫙 퍼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반면에 오른쪽 포도원형은 측면으로는 거의 안 퍼지고 중심부와 위쪽 천장에서 에너지가 수직으로 꽂히듯 반사됩니다. 똑같은 소리를 냈는데 공간에 따라 소리의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빚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5에서 30밀리초, 눈 깜짝할 시간보다 짧은 찰나죠. 악기에서 출발한 소리가 벽을 맞고 우리 귀에 도달하는 이 아주 짧은 순간에 초기 반사음이 우리가 그 음악에 감동을 받을지 말지를 사실상 전부 결정해버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30밀리초의 에너지 분포가 이 자료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평행한 벽을 가진 슈박스형 홀은 소리를 관객의 양쪽 귀, 즉 측면으로 강하게 튕겨냅니다. 반면 포도원형 홀은 구조가 불규칙하고 좌석도 경사져 있죠. 그래서 소리가 위로 쭉 올라갔다가 천장이나 반사판을 맞고 머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반사의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네 번째, 저음역 대 베이스 요인입니다. 건축물이 어떻게 그 웅장한 저음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볼게요. 혹시 빈 의자들이 소리를 꿀꺽 삼켜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향학에서는 이걸 좌석 딥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무대에서 출발한 소리가 관객석을 스치듯 낮게 지나갈 때 이 좌석과 바닥의 구조물들이 첼로나 더블 베이스 같은 낮은 저음의 주파수만 쏙쏙 잡아먹어버리는 현상입니다. 하단에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왼쪽 슈박스 홀은 바닥이 풍평하다 보니 200Hz 부근에서 소리가 푹 꺼지는 넓은 딥 현상이 생깁니다. 오른쪽 포도원 홀은 100Hz 주변만 살짝 꺼지죠? 그럼 포도원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슈박스 홀은 평평한 바닥과 강한 측면벽이 결합되면서 100Hz 아래의 초저음역대를 그야말로 미친 듯이 끌어올리거든요. 결과적으로 포도원형보다 훨씬 묵직하고 심장을 때리는 따뜻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 현상이 오케스트라의 폭발적인 연주와 만나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크레센도, 즉 소리를 점점 강하게 몰아칠 때의 에너지 변화인데요. 보시다시피 35에서 100Hz 사이의 저음 에너지가 용솟음 치듯 솟아오릅니다. 방금 슈박스 홀이 이 대역을 자연스럽게 증폭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는 크레센도의 웅장함이 말 그대로 관객의 뼛속까지 진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5번째 파트는 친밀감의 형성입니다. 이 딱딱한 물리적 데이터가 어떻게 인간의 감정으로 변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무조건 첫 번째 반사음이 빨리 도달해야 소리가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진다고 믿었습니다. 이걸 초기 시간 지연 간격, ITDG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맨 뒷자리보다 반사음이 훨씬 빨리 도착하는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도 어떤 홀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리가 텅 비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단순히 시간만 짧다고 친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정답은 아주 단순하게도 우리의 귀에 있습니다. 우리 귀가 얼굴 정면이나 정수리가 아니라 머리 양옆에 달려 있잖아요.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소리가 위나 앞이 아니라 머리 양쪽 측면에서 들어올 때 우리 청각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슈박스 홀의 평행한 벽이 튕겨주는 그 강력한 측면 반사음이 인간의 신체 구조인 이 양쪽 귀의 특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마치 내 옆에서 연주하는 것 같은 극도의 생생함을 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평행한 벽에서 튕겨온 소리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보다 먼저 우리 귀를 때릴 때 뇌는 오케스트라가 내 코앞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소리의 원래 윤곽도 안 뭉개지고 양쪽 귀에 도달하는 소리의 차이 덕분에 입체감도 확 살아나죠. 나만을 위해 연주해주는 것 같은 진짜 음향학적 친밀감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마지막 6번째, 공간적 몰입감과 결론입니다. 포도원형 홀은 그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포도원 홀은 중앙의 천장 반사판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가장 먼저 도착한다고 했죠. 위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소리는 양쪽 귀에 아주 고르게 들어갑니다. 덕분에 여러 악기의 소리가 부드럽게 하나로 믹싱되죠. 평평한 슈박스 홀에서는 우리가 음악 자체에 확 다가간 느낌이라면 포도원 홀에서는 거대한 거품처럼 부푸는 소리의 바다에 푹 빠져서 그 소리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포도원 홀 특유의 압도적인 공간적 몰입감, 즉 포위감입니다. 자, 오늘 다룬 이 방대한 내용들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건축의 형태가 소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소리가 우리의 감정을 빚어내는 겁니다. 슈박스형은 측면 반사와 저음 증폭으로 심장을 때리는 강력한 타격감과 친밀감을 주고요. 포도원형은 천장 반사를 통해 거대한 소리의 물결에 관객을 감싸는 부드러운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어느 한쪽이 우월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매력인 거죠. 결국 위대한 콘서트홀이라는 건 그냥 벽돌로 지어진 조용한 방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가 쏟아내는 역동적인 연주를 받아서 그걸 우리 뇌와 심장에 가장 본능적인 형태의 감정으로 찔러 넣어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악기인 셈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음에 콘서트홀에 가셔서 천둥처럼 몰아치는 크레센도를 듣게 되신다면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내 피부를 때리는 이 전율이 단지 오케스트라의 연주 때문인지 아니면 나를 둘러싼 이 보이지 않는 건축물이 내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인지 말이죠. 지금까지 소리에 숨겨진 건축학을 탐구해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